실리초등학교 교사 박규빈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러한 체육 수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이 시작된 것은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그 배운 내용들을 학교 밖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고 있을까, 혹은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학교 교육만으로 바라본다면 학교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기로 저는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 및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한 제목은 실리초등학교 산골 꿈틀이들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산골에 살고 있는 우리 순수한 산골 꿈틀이들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작은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성장을 할 때 어떠한 힘이 되고 어떠한 원동력이 될지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반복의 힘에 대해서 시작으로 실제 수업 사례인 체육학습 방향, 학급 프로젝트, 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발달한다. 운동하면 성적이 오른다. 하루 20분씩만 운동을 해도 9년이 젊어진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데도 말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 중에는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목표보다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앞서 봤었던 기사들을 연관시켜 보았을 때 목표는 뇌세포 발달, 기억력 향상, 성적 향상, 노화 방지에 해당될 것이고 시스템은 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그 주체가 학생들이라면 더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이 성장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하지만 습관을 형성할 때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들은 더욱이 형성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체가 학생들이라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습관을 형성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신체 활동 혹은 그 학습을 할 때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학생들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산골 꿈틀이들의 체육학습 방향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제가 4학년, 5학년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학년 성취기준과 5, 6학년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더불어 4학년 학생들과 5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를 해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습 내용을 왜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학습을 하면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와 그리고 몰입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시를 배분할 때에 인지정의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학습을 끝난 뒤에 이제 심동정의적인 부분에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심동적 측면으로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경쟁 영역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 학습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 학습을 처음 학습할 때에는 학생들이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란 무엇이며 경기장의 모양은 또 어떻게 되며 반칙 상황과 득점하는 방법들을 미리 조사 학습하고 그 내용들을 학교에서 정리 학습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학급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고요. 지금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플라잉 디스크 그립법 및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직접 태블릿 PC로 그 기능들을 검색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가졌으며 그 내용들을 직접 신체 활동을 하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같이 전략도 한번 짜봤고요. 경기 전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까지 학습을 하면서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 경기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는 활동지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활동지는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라는 경기를 처음 접할 때 학생들이 조사를 했었던 조사 활동지고요. 두 번째 활동지는 플라잉 디스크에 대한 그립법 그리고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학습하는 용도로 활동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지는요, 평가지인데요. 평가지 자체는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그 학습에 얼마만큼 몰두를 했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 부분은 인지적인 영역, 초록색 부분은 심동적인 측면, 그리고 보라색 부분은 정의적인 영역으로 구별을 하여서 평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신체 활동은 교사 그리고 개인, 동료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 학급 프로젝트 건강 레시피입니다. 건강 레시피는 월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계획한 표 및 체크판이고요. 습관을 형성할 때에는 아주 작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토큰을 이 활동이 끝났을 때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학생들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동기를 좀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 레시피에 있는 운동들을 하나씩 끝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급 상장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 레시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학년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파악을 하여서 발췌를 했고요.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즉 체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그 기록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활동지가 온라인 학습 상황 때 학생들이 했던 활동지인데요. 제일 처음에 보시는 부분은 유연성. 유연성이란 무엇이며 장점과 유연성 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유연성 운동을 같이 찾아봤고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에도 해당하는 운동들을 찾아보고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해져서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을 때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등교 수업 할 때 가지고 건강 레시피라는 건강관리 계획표를 세워보았는데요. 6월, 7월 달은 교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었고요.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100% 운동의 강도, 빈도, 종류를 자발적으로 사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활동지는 학생들이 직접 건강 레시피 계획을 세운 활동지인데요. 왼쪽 맨 위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제가 온라인 학습 상황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러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때 미리 학생들에게 측정한 체력을 가지고 도표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도표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한 뒤에 측정한 체력 도표입니다. 그 체력 도표 두 개를 비교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나의 체력이 어느까지 성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다음 운동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급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사례인 학교 프로젝트 칠리초 7530입니다. 학급 단위의 운동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로 범위를 넓혀 보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던 운동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조인고 보인고,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스카이 콩콩, 전학년 학생들에게는 만보기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면 만보기를 차고 하루 동안 본인의 걸음 목표수를 적거든요. 그 걸음 목표수를 적고 그다음에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조인고 보인고, 스카이 콩콩 혹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운동기구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판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4,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해당하는 기록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7530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는 고민이 좀 되었어요. 학생들이 과연 이걸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스카이 콩콩과 만보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흥미도가 학생들의 조금 신기해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재밌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교사협의회에서는 이거를 학교 스포츠 클럽 17시간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수업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모두 경험한 저희 반 학생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학생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생각들을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기 플라잉 디스크 같은 정보를 먼저 배우는 거는 학습 집중도가 높아지고 실제 경기를 할 때 반칙 상황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도 좋아지고 경기가 끝나고 저희 팀이 져도 더 마음이 편하게 하고 오늘도 이런 걸 알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운동 건강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정해진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운동 레시피를 해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키도 되게 잘 크고 이제 이것들을 안 하다 보면은 숙제를 안 한 느낌,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찝찝해져요. 어쨌든 이 운동 레시피랑 체육하는 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매일 어떤 행동을 해서 1%씩 성장을 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노력이 37배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몸무게가 그동안의 식습관이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지식이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운동하는 습관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다면 운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다양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학생들의 운동 습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